네, 안녕하십니까. 합격하는 입사지원서 작성법,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진행할 저는 강사 홍재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합격하는 입사지원서 작성법인데요. 저는 입사지원서를 꽤 여러 번 써봤습니다. 그것이 직업을 몇 번 전환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썼는데, 마케터 일을 제가 한 5년을 했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프로듀서도 한 10년 정도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커리어 코치이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상당히 많은 것을 경험을 했고요. 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그렇게 경험하고 배운 것, 그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바꾸고, 우리 선생님들 지금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바꾸려고 하시잖아요. 직장을 바꾸거나 또 직업을 바꾸거나 이렇게 바꾸고 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찾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찾는 분들을 돕는 커리어 전문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력서 작성법, 그리고 뒤에 자기소개서 작성법, 이렇게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력서 작성법을 위해서는 먼저 이력서의 제가 개념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가면 많은 분들에게 여쭈어봐요. 우리 구직자 여러분 이력서 왜 작성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취업하려고 그러죠. 라고 대답을 하시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취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력서의 목적은 그거보다 조금 더 앞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바로 입사지원서는 면접을 가기 위한, 그러니까 면접에 가는 것이 첫 번째 저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나는 구직자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요, 면접 가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뵙기에도 그분들 면접 가시면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말씀들도 잘하시고 이미 경험한 것들도 많으시고 경력도 많으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면접을 가야만 그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면접을 가기 위한 바로 관문이면서 가장 큰 목적이 바로 면접을 가기 위한 거다라는 걸 오늘 제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입사 지원서에 제가 개념을 위해서 세 개의 사자성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자성어라기보다는 단어죠. 우선 첫 번째는 홍보 문건입니다. 제가 홍보 문건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잘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력서라고 하는 게 자신의 경력을 그냥 연대기처럼 쭉 정리하듯이 설명하듯이 그렇게 쓰는 것이 사실은 이력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경력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이력을 많이 쓰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뭐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이력서는 나를 홍보하는 홍보 문건이다. 그렇게 홍보 문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관점에서 이력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냐면요. 이런 관점이 생겨요. 역지사지라고 하는 관점이 생깁니다. 역지사지라고 하는 관점, 즉 채용하는 사람이 이 이력서를 봤을 때, 이 사람 내가 면접을 한번 보고 싶다. 자, 채용하는 사람이 이력서를 봤을 때 이 사람을 뽑고 싶다. 그 마음이 들면 너무 좋지만 뽑고 싶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일단은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력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채용하는 입장 또 채용하는 어떤 그쪽에서 그 임직원 분들이 봤을 때 눈에 잘 들어오고 익숙하고 뭔가 이렇게 탁 짚히는 그런 이력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 문건이다, 그리고 역지사지다, 이런 이제 두 개의 단어를 키워드를 드렸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키워드를 좀 더 드리자면, 중요한 겁니다. 구직 활동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력서는 빨리 쓰셔야 됩니다. 빨리 쓰자. 이력서 한 번에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형태 탁 나오지 않아요. 여러 번 이렇게 수정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쓰시고, 이력서를 빨리 쓰셔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력서가 준비가 돼야만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 확실히 들고요.
또 내가 어떤 쪽으로 진로를 잡아야 될지, 아니면 어떤 쪽에 내가 입사 지원을 해야 될지, 기업을 타겟팅을 해야 될지, 어떤 분야를, 직종을 타겟팅해야 될지 잘 이렇게 아직도 목표가 분명하게 서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나의 어떤 직업 이력을 쭉 쓰다 보면,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이쪽 분야 했을 때 재밌었고, 이쪽 분야를 했을 때, 이런 직무를 했을 때 내가 성과가 났고, 아, 그렇다면 이쪽으로 내가 한번 지원을 해봐야겠다. 이런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는 최종적인 그 결과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굉장히 정돈된 형태로 나오겠지만, 처음에는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이력을 쭉 한번 쓰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발췌를 하시고 정리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력서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입사지원서, 이력서, 제가 오늘 이력서, 입사지원서 약간 단어를 혼용해서 쓸 수 있는데 혼용해서 쓰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입사지원서의 구성을 보면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경력기술서,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이 풀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력직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력서와 경력기술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신입이거나 사회초년생이 될수록, 물론 이력서 중요하지만 사회초년생으로 갈수록 자기소개서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뭐라 그럴까요? 기업에서 충분하게 어떤 레퍼런스, 즉 참고로 할 만한 그런 어떤 이력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떤 직무 관련된 유사 경험, 관련 경험이라던가 유사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지금 입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또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초년생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렇게 경력기술서, 이것이 이제 풀 패키지인데요. 여기에서 이력서와 경력기술서를 하나로 이렇게 엮어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것은 이렇게 기술적인 작성 기법의 문제인데, 오늘은 경력기술서는 빼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작성 방법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력서,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 제가 앞에서 역지사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역지사지, 즉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구직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기업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그것부터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기업은 과연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이것을 알아야만 거기에 맞는 내용을 서술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3가지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딱 3가지예요. 분명하죠? 이 사람 일 잘할까? 그리고 이 사람 이미 일하고 있는 기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하고 잘 어울릴까? 3번째는 기껏 뽑아놨는데 금방 그만두면 어떻게 하지?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 오래 일한다고 하는 것은 꼭 정규직으로서 장기 근속을 한다는 의미만을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도 계약 기간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당연히 원할 겁니다. 이 3가지가 우리가 구직활동에 있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나중에 면접에까지 이어질 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사람은 일을 잘할까?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우리의 직무 역량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또 관련된 직무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 직원들과 잘 어울릴까? 이거는 이력서만으로는 드러내긴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좀 보여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면접에 가서 어떤 태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의 태도, 그리고 원만한 어떤 조직 융화적인 인성, 그리고 조직 적응력 관련된 그런 의지 같은 것들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서 좀 잘 어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오래 일할까? 자, 오래 일할까? 기업은 오래 일할 사람을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객관적으로는 사실 이전 회사에서 얼마나 근속을 했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뭐랄까, 경력 관리라고 하는 측면으로 간다면 이렇게 쉽게 금방금방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회사를 금방 이직을 한다던가 이런 것이 조금 경력 관리 측면에서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시면 그래 최소한의 어떤 근속 연수를 채우시는 것, 뭐 이건 이력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력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장기 근속한 그 근속 경험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입사 의지라던가 또 직무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직무에 그 직무를 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일을 오래 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으면은 본인이 견디지 못해서 사실 금방 그만둘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근속 의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직장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 근속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오래 일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어필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우리 회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이 직무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태도, 직무 역량 그리고 근속 가능성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력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내가 당신네 회사의 지금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그 적합성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적합성이 바로 이력서에는 직무 역량과 자격 요건 그리고 직무 경력과 성과 그리고 가독성. 자, 가독성은 왜 중요한지 제가 우선 직무 역량, 자격 요건, 직무 경력, 성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독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 역량과 자격 요건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겠죠. 직무 관련 기술, 자격사항, 어학 수준, 그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학습 수준 이러한 것들이 직무 역량과 자격 요건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회사, 직무 경력, 그다음에 직무 수행 가능 분야, 구체적인 업무 성과 이런 것들이 직무 경력과 성과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포장을 잘 하셔야 돼요. 그 포장이라고 하는 게 저는 가독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아까 제가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채용 인사 담당자가 처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은 면접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추려내는 과정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출력물을 통해서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있어서 아래에 이제 직원이 그 출력물을 정리를 하면 조금 더 의사결정권이라던가 조금 더 선택의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종이로 출력물로 주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랬을 때 그 출력물이 즉 여러분의 이력서가 단정하고 여러분의 이력서가 읽기 쉽고 여러분의 것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다면 바로 그게 가독성이 좋은 건데 거기에서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문서적인 완성도가 낮고 뭐 글씨도 너무 작대던가 이러면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독성 측면에서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가독성이 있게 하려면 문서가 간결하고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폰트라던가 폰트도 뭐 이렇게 알아보기 쉬운 폰트로 해야 되지 예쁜 폰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블로그라던가 어디에 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 어떤 게시판에 글을 쓴다던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눈에 알아보기 쉬운 그런 폰트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글씨 크기 같은 것도 너무 작거나 너무 크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원 직무에 맞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뭐 MS 워드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래 한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하게 되고 그리고 요즘은 그런 것들을 PDF로 이렇게 많이 바꿔서 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PDF로 많이 바꾸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래 한글하고 보통 MS 워드 프로그램이 있으면 무엇으로 작성을 할 것인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아래 한글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요. 일반 민간기업 중에서는 아래 한글을 쓰지 않은 경우도 제법 있어요. 그냥 오피스 프로그램 안에 있는 그 MS 워드를 쓰기 때문에 그런 MS 워드로 작성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요즘은 PDF로 변환을 해서 수정할 수 없는 문서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방법이시고요. 그리고 디자인 회사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 프로그램도 상황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력서의 본격적인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력서는 지정된 양식과 그 다음에 자유 양식,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지정된 양식은 어떤 것들이냐면 그 회사가 고유한 어떤 양식을 갖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 양식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자기들의 온라인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 경우에는 거기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기업이 자기들의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좀 기업이 중견기업 이상이라든가 좀 기업 규모가 있는 경우이겠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정된 양식을 업로드를 하고 그것을 다운받아서 쓰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자유 양식인데, 먼저 이제 지정된 양식을 말씀을 이제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회사의 온라인 지원 양식이라던가 그 다음에 지정된 문서 양식, 거기에는 그냥 각 항목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기재할 내용이 없다 그러면 뭐 삭제를 하시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자격증란이 있는데 5칸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3개밖에 못 썼습니다. 그럼 2칸을 비워놔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2개를 그냥 삭제를 하고, 대신 경력란에는 보니까 경력란에 3줄만 있는데 나는 경력란에 쓸 게 좀 많다. 그럼 경력란을 조금 더 줄을 좀 느린다던가 이런 것들 정도는 조금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조금 편집이 가능한 그런 지정된 양식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그런 정도는 조금 편집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간혹 보면 회사에서 올려놓은 그런 지정 양식이라고 할지라도 폰트라던가 글씨 크기 같은 게 이렇게 정돈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정돈을 시켜서 이렇게 보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정된 양식 중에서 회사가 올려놓은 양식 중에서 간혹 보면은 굉장히 옛날 양식이 있어서 거기에 뭐 주민등록번호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부 기재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앞에 6자리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양식은 이렇게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직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잡포탈에 온라인 이력서를 쓰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있는 한국 워크넷에 쓰실 때는 워크넷에도 이력서를 올리셔야 될 것이고, 그 외에 뭐 여러 잡포탈이 있죠. 사람인이라든가 잡코리아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작성하시는 팁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굉장히 안에 기재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작성하시다 보면 내가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나? 내가 이렇게 쓸 게 없나? 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편집을 좀 하십시오. 거기에 이제 회사들이 제가 특정한 업체 되긴 좀 그러니까 그냥 좌포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좌포탈에 있는 그 이력서를 출력을 해서 이렇게 면접에 응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거기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빽빽하게 채워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듬성듬성 이렇게 빠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 여러분들 지금 구직자분들에게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내가 없는 내용들은 그것도 그냥 삭제를 하실 수 있으면 좀 삭제를 하시고, 아까처럼 추가를 하실 수 있으면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좌포털 양식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포털에 이렇게 채용 공고가 본인의 이력서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 잘 보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일단 그 제목을 좀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길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좀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제목도 좋지만 조금 더 직무 연결성이 강한 단어, 이 문장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업 능력과 어학 능력이 뛰어난 누구누구입니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직무 역량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시키고 노출을 시킨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시킬 때는 이 이력서 내용을 조금이라도 수정을 하시면 다시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된 양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자유양식, 이렇게 양식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양식 이력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이 자유양식 이력서 작성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그 자유양식 이력서가 이렇게 모니터로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었고, 그 다음에 학력사항, 그리고 경력 및 수행 직무, 그리고 업무 능력 및 업무상 강점, 교육 및 자격사항, 기타 사항. 지금 보시는 이 자유양식 이력서가 다른 양식들하고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주요 업무 능력 및 업무상 강점이라고 하는 파트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자유양식 이력서 보면은 저런 파트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유형식 이력서라고 해서 이것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다운받아서 쓰셔도 괜찮은데, 저는 이 중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업무 능력과 업무상 강점을 조금 표현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거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어떠한 경우에 자유형식 이력서를 쓰면 되느냐? 경력이 많지 않아서 쓸 내용이 많지 않을 때, 경력이 많을 때는 사실 이력서 여러 장 경력 기술서를 포함한 듯한 내용으로 해서 이력서 뭐 2장이든 3장이든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2-3장씩 쓰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한 장의 자유형식 이력서로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 있고요. 또 경력이 굉장히 제가 많아요. 그리고 경험했던 직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내용을 자유롭게 담고 싶을 때 또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동일한 업무를 기재를 같은 직무를 계속 해와서 쓸 게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럴 경우에도 지정된 양식을 쓰다 보면은 그냥 경력사항 이렇게 한두 줄로 딱 끝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유양식의 이력서에는 그런 것들을 직무를 조금 세분화해서 본인이 표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자유양식 이력서 쓰실 수 있고요. 또 직업 전환을 고려할 경우, 자, 어떤 직업을 내가 영업직을 하고 있었는데 프로그래머로서, IT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직업 전환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많이 표현을 해야 될 게, 내가 영업직이었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지금 이만큼 많은 걸 준비를 했다. 경력도 많이 쌓았고, 경력이 아니죠. 직업 훈련도 많이 받았고, 관련된 자격증도 많이 취득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런데 지정된 양식에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제한된다. 이럴 경우에는 또 자유형식 이력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업 전환을 한다던가, 그리고 나이, 학력이라던가 이런 불리한 내용을 최소화시키고 싶을 때, 내가 자유형식 이력서를 쓴다고 하면 보통의 이력서는 다 나이를 제일 앞단에 쓰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유형식 이력서에서는 그냥 나이 제일 뒤로 돌려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직무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맞아요. 경력이 맞아요. 보니까 나이가 우리가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더니만 이 사람은 직무 경력과 어떤 직무 역량이 우리랑 딱 맞으니까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일단 한번 면접 보자. 면접 보고 결정하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력서의 가장 큰 목표는 면접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이나 학력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불리한 어떤 내용들을 좀 최소화시킬 때 또 자유형식 이력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문서 작성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자유형식 이력서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자격증은 따는데 문서 작성은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라고 썼는데 문서가 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문서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컴퓨터를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구직자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같은 거 없어요. 그런데 문서를 굉장히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컴퓨터 활용 능력은 뭐 상 혹은 문서 작업 탁월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자격증은 아니지만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수준을 적고, 그리고 문서가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정돈된 문서를, 정돈된 이력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컴퓨터 잘 쓰고 문서 작업 능력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하간 한마디로 지원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돋보이게 하고 불리한 내용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자유형식 이력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력서는
인적 사항, 지원 분야, 주요 경력, 업무 능력, 교육 자격 사항, 학력 및 기타 사항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구성 내용들은 순서들은 얼마든지 조금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조정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각 항목을 어떻게 그럼 작성을 할 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인적 사항입니다. 자, 인적 사항, 홍길동, 생년월일, 연락처, 그리고 긴급 연락처, 이메일 주소, 그리고 주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름은 한글 이름을 기본적으로 당연히 쓰시고 거기에 영문 또는 한자 추가 표기를 하시면 되죠. 꼭 표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선생님들 여러분들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년월일은 작성을 하시고 그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이를 기재하실 때는 만 나이로 기재를 하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아직도 그 나이에 의한 어떤 그 유불리가 분명히 있는 어떤 사회이기 때문에 만 나이로 기재를 하시고, 그리고 생일이 오지 않은 경우는 2살을 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2살을 빼셔도 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주민등록번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재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진, 이력서용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사진은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연락처는 본인 연락처, 그리고 이왕이면 긴급 연락처 또 하나 더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긴급 연락처는 이제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긴급 연락처 하나 더 작성을 하시면 좋은데, 간혹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긴급 연락처를 작성을 했는데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뭐 예를 들면 남자친구였거나 여자친구였거나 아주 소통이 잘 돼서 항상 전화가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넣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관계가 틀어져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자, 더 이상 긴급 연락처의 역할을 못하죠. 자, 이런 식의 긴급 연락처 쓰면 자칫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가족이라던가 안전한 긴급 연락처를 좀 사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넣으실 때는 간혹 가다가 이상한 이메일 주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악마, 섹시, 정말로 그런 거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또 욕을 이렇게 그 영어로 그냥 자판으로 쓰신 분들도 정말 간혹 계세요. 그런 거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메일 주소를 지금까지는 친구들이라던가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면 그거는 그냥 그거대로 두시고 구직자용으로 구직 활동을 위한 정상적인 이메일을 꼭 하나 만드셔서 그 메일 주소로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소를 작성을 하시고요. 여기 주소의 경우에 어떤 주소를 써야 되느냐? 간혹 현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취업하려고 옮겼는데 아직 주소는 예전에 이제 그 가족들이 있는 곳과 같은 주소지가 있는 이런 경우 있죠. 이럴 때 꼭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써야 되냐요? 라는 질문들을 간혹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력서는 일단 면접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소도 이게 법적으로 꼭 주민등록 주소를 써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현 주소가 내가 지금 구직 활동을 하는 곳과 가깝다고 한다면 당연히 현 주소를 쓰시고, 또 내가 그 구직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같다면 그쪽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합격하시면 그쪽 가시면 되잖아요. 다시 본가로 가시거나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것도 유리한 것을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사진, 앞에서 제가 사진은 여기 딱 보시면 이력서용 사진 딱 뻔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래서 사진관 가서 사진 제대로 하나 찍으십시오. 요즘 사진 찍어서 그걸 계속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 데이터로 받으셔서 꼭 데이터로 받으셔서 요즘은 그 이력서를 이메일로 이렇게 지원하는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로 받아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언제적 사진이어야 되느냐, 최근 3개월 내야 되느냐, 최근 6개월 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찍은 사진이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전 사진은 좋지는 않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3개월이냐 6개월이냐 1년이냐 이런 것보다는 현재의 나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야 될 것.
1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 모습하고 유사하다. 그러면 저는 그냥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3개월 전에 찍은 사진인데 내가 그 사이에 좀 여러 가지 뭐 살도 많이 빠지고 해서 좀 변화가 있었다. 혹은 살이 많이 쪄서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저는 그럴 경우에는 좀 다시 찍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하고 사진 모습하고 너무 괴리가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마찬가지로 너무 수정을 많이 해서 그 포토샵을 요즘 사진관에서도 다 수정을 워낙 많이 해주시긴 하는데 수정을 너무 많이 해서 현재 모습하고 내가 실제 모습이랑 괴리가 크면요. 면접 갔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정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계절감이 느껴지지 않게끔 우리가 구직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계절이 바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 같은 거 입으셨을 때 안은 뭐 반팔 입고 이렇게 하시면 그 겨울에는 쓰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절감이 너무 느껴지지 않도록 위에 자켓 딱 입고 사진 찍으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력서 사진 찍으실 때 우리가 증명사진이나 이런 거 굉장히 이렇게 굳어버리는 굉장히 표정이 이렇게 딱딱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으러 가시기 전에 그 거울 보시면서 연습 좀 많이 하고 이렇게 가능한 좀 부드러운 인상, 이미지 가질 수 있도록 찍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분야와 자신의 경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원 분야는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분야로 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입사 지원하실 때 반드시 채용 공고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문제 있는 지문 같은 거 꼭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채용 공고를 정말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직무 역량이라든가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 같은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시는 게 또 이제 팁인데요. 지원 분야가 분명히 있음에도 간혹 보면은 지원 분야 틀리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꼭 구인 분야에 있는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그 구인 분야를 확인을 하시고 지원 분야를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력을 작성하시는 방법으로는요. 최신 경력부터 작성을 하십시오. 최신 경력부터 예전 경력 순으로 작성을 하시고 기간은 입사 년월부터 퇴직 년월로 재직 기간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입사 년월일까지 작성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회사가 이렇게 몇 군데 입퇴사를 하다 보면 연월일까지 기억이 안 나시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통일을 하시면 되니까 그냥 웬만하면 거기서 연월일까지를 지정을 해놓은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연월 정도 입사 연월 2017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근무한 회사, 그 다음에 부서, 그리고 최종 퇴직할 때 직위, 그리고 수행하던 업무, 그래서 주 장교건설, 경영지원팀, 과장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이 수개월짜리가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한 몇 개월짜리 경력은 그렇게 짧은 이력은 굳이 사실은 작성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작성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냐면 그 짧은 경험이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짧은 경력이라도 당연히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경력이 사실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몇 개월이라도 좀 넣는 게 도움이 된다 할 경우에는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력이 많다 그러면 짧은 경력은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꼭 넣으셔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융통성 있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 보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구성 항목의 주요 작성 방법에서 제가 이 화면에서 보실 거는 특히 경력이 별로 없을 경우에 우리 구직자분들 중에서 경력이 별로 없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럴 경우에 아르바이트, 또 사회활동, 같은 유사 경험도 얼마든지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직접 경력이 많으면 제일 좋지만 그게 없을 경우에는 유사 경험, 그리고 유사 경험조차도 없으면 이렇게 아르바이트 경험, 아무런 일 경험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르바이트 경험 같은 게 있으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르바이트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하실 경우에도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영지원팀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냥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던가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도 좋지만 일반 어떤 회사에서 잠깐이라도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력관리 차원에서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 관련 일 경험을 쓰실 때 이왕이면은 기업용 단어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업용 단어로 쓰신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서빙 일을 했어요. 서빙이라고 쓰는 것보다 고객 응대, 서빙하는 게 고객 응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 응대라고 보시면 되고 편의점 알바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판매 및 매장 관리 훨씬 더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좀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업무 능력, 그다음에 교육 자격 사항을 쓰는 난입니다. 이 업무 능력에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분은 회계, 총무 인사 등 경영 지역 관련 전반, 그리고 MS 오피스 활용 수준은 MS 워드는 상, 엑셀은 중상, 파워포인트 중, 포토샵 중하 이렇게 본인 업무 능력을 좀 쓰고 있죠.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다. 도전 회계 프로그램 활용 잘한다. 그리고 영어 간단한 이메일 작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업무 능력을 쓰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하를 쓰시면요. 못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는 웬만하면 좀 쓰시지 않도록 하고 중 정도는 좀 쓰셔야 될 텐데 중 정도 쓰시고 얼른 빨리 가서 직업훈련 기관 가셔서 열심히 구직활동하는 기간에 정말 열심히 컴퓨터도 많이 좀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토익 점수라던가 이런 걸 쓰면 좋겠지만 토익 점수가 없어요. 토익 점수 쓸만한 그 점수도 워낙 낮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내가 2년 사이에 토익 점수 같은 건 유효기간 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 내에 점수가 없어서 거기에 쓸 게 없다라고 하지만 나는 영어를 웬만큼 해요. 뭐 간단하게 이메일 작성도 하고 아주 그냥 생활 영어 같은 게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뭐 이메일 작성 가능, 그다음에 생활 영어 간단한 생활 영어 가능 이렇게 쓰시는 게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렇게 업무 능력을 좀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자격 교육 사항 같은 거, 업무 관련 교육명, 교육 일정, 교육 기간 같은 것들 자격성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사항에서는 자격명, 발행처, 발행 시기, 그리고 유효 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유효 기간 이내에 있는 증명서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격증이 굉장히 많은 분들 계시죠? 여러 개 갖고 있는 분들. 어떤 자격증을 기재를 해야 될 것인가. 모든 걸 다 기재하실 필요는 없고 모든 걸 다 기재할 만큼 칸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모든 걸 다 기재하는 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높은 자격증을 당연히 그것을 우선순위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업직에 지원을 하는데 요즘 학생분들 한국사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따시는데 영업직이라던가 프로그래머 지원하는데 사실 그런 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작성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내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전산회계라던가 아니면은 MS 오피스 무슨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작성을 하시는 게 훨씬 당연히 낫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경력은 제가 최신 경력부터 작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격증도 보니까 딴 시기가 여러 기간에 걸쳐서 여러 장의 자격증을 땄을 때 직무 연관성이 높은 자격증 위주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직무 연관 관련성이 높은 자격증 위주로 아무튼 오래전에 땄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 연관성이 높은 거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력 및 기타 사항입니다. 학력 사항은 보통 이제 앞단에 적기도 하고
여기에선 제가 이제 뒷단에 있는데 최종 학력 그리고 고등학교 학력 정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학력만 적으시거나 아니면 최종 학력과 고등학교 학력 이렇게 정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대학교 졸업하실 때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을 기재하시고 졸업 연월 혹은 뭐 재학 기간 같은 거 작성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고등학교까지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고등학교 안 하고 대학만 작성을 하시고 또 대학원 졸업하신 분들은 대학원만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학원, 대학교 가장 아무튼 뭐 중학교 이렇게까지는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학점은 어떻게 할까요? 학점은 뭐 그 자유형식에서는 굳이 기재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학점이 괜찮다. 그러시면 학점 기재하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학점 나쁜데 굳이 기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점 기재하실 때 중요한 것은 기준 학점이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4.5 만점인 학교도 있고 4.3 만점인 학교도 있고 4.0 만점인 학교도 있기 때문에 내가 총 학점이 몇 점인지를 적고 그리고 본인의 학점 요것은 이렇게는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학력사항을 좀 기재를 하시고요. 그리고 간혹 그 검정고시 시험 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럼 검정고시도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정규적인 학점에 해당이 그 학력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검정고시 보신 분들도 그 내용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사항은 그야말로 기타사항이기 때문에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력서 작성한 분량을 보시고 저는 기재를 하시거나 미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력서를 쭉 작성을 했는데 너무 쓴 게 없어서 뒤에 많이 남는다. 그러면 기타사항 내용을 좀 적으시고 내용을 쭉 썼는데 기타사항을 쓰니까 뒤에 한 두세 줄이 넘어가요. 그럴 경우에는 두세 줄 넘기는 것보다는 그냥 기타사항을 아예 안 쓰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는데 여하간 이 기타사항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어떤 포상 내역이라던가 취미라던가 특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봉사활동이라던가 그다음에 연수라던가 어학연수 같은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상 내역 같은 경우는 아주 대단한 포상 내역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떤 회사에 다녔는데 거기서 우수사원 표창을 받았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내가 거기서 이달의 우수상 받았다. 우수사원 받았다. 그런 것들도 저희는 쓰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럼 친절하고 어떤 성실하고 이런 것들을 증빙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취미나 특기 같은 것들을 적으실 때 여기에서 특히 취미 같은 거 너무 많이 기재를 하지 마십시오. 취미를 너무 많이 기재하시면 직업 경력은 별로 없는 사람이 취미만 많아서 맨날 놀러 다니겠다. 괜히 그런 인상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쓰시지 말고 그리고 좀 위험한 것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토바이 타기 이런 거 사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레이싱 즐기기, 스킨스쿠버 이렇게 너무 위험한 취미도 조금 자제하시고 그냥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력과 기타 사항을 우리들이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력서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의 개념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소개서는 이걸 주장하는 거죠. 자,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내가 적합하다. 이력서 이런 내용을 적었는데 이런 걸 내가 증빙을 좀 하고 싶다. 글로써 라고 하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는 글로써 좀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직무 역량, 직무를 준비한 정도, 직업관, 그다음에 성격,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성장 배경과 학창 시절 같은 내용들이 이제 기재가 되고요.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이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의 자신의 어떤 경험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다른 사람의 경험이라던가 어디서 다른 내용들을 참고해서 하면 면접관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직무 경험이라던가 포함해서 아르바이트, 인턴, 사회봉사 이런 여러 가지 활동 등에서 최대한 발췌를 하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지원 동기, 또 성장 배경, 성격의 장단점, 직무 수행 스타일, 직무 역량과 경험, 성과, 입사 후 포부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보통 지정돼서 이렇게 그 문항을 주는 경우들이 보통 이 내용 중에 이제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만든 그 자유형식 이력서에서는 이러한 문항들 중에서 필요하다는 것들 발췌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소개서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글로 쓰자, 문장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는 이렇게 뭐라고 하면 약간 단답형이라고 할까? 단답형으로 쓴다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는 사실 문장 형태로 길게 쓰여 있기 때문에 잘 안 익힙니다. 그래서 잘 읽히게끔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 잘 읽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6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자기의 사례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장 좀 간결하게 쓰셔야 되고, 그리고 메시지가 명확한 제목을 활용하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목 활용을 잘 하시는 게 자기소개서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분량 너무 많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분량 적당하게 쓰시고 또 거기에 정성이 좀 들어가게끔 쓰시고요. 그리고 회사와의 코드를 맞추십시오. 제가 회사의 코드 맞추는 법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대한 직무 그리고 관련 경험, 여하간 직무 중심적인 그런 내용을 좀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6가지의 포인트고요. 여기에서 좀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자신만의 사례로 작성을 해라. 이거는 각 항목에 우선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내가 직무와 관련돼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본인의 경험, 사례를 좀 찾아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한 2-3개 찾으셔서 거기에서 나온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이라던가 여러분들의 직무 스타일이라던가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뽑아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례로 좀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 하고, 그리고 2번째는 문장 어렵게 쓰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문장 길게 쓰시면 정말 읽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장 그냥 짧게 간단하게 쓰시고 어려운 단어 쓰실 필요 없으시고 좀 진부한 고사성어 같은 것들 괜히 이렇게 내가 좀 있어 보이려고 고사성어라든가 영어라든가 한자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좀 쓰시면 되고요. 같은 내용이라든가 같은 단어 같은 것들 너무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2번째, 문장은 좀 간결하게 쓰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3번째가 제가 자기소개서를 잘 쓰시고 쓰신 그 자기소개서가 잘 전달이 되게끔 하는 데서 굉장히 핵심이 저는 바로 그 제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목은 헤드라인 제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전체를 잘 드러내는 헤드라인 제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중에 중간 소제목 같은 것들도 잘 좀 활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첫 번째 헤드라인 제목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아까 처음에 제가 이력서라고 하는 게 홍보 문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본인의 카피 문건, 슬로건 문건을 작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눈에 좀 잘 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헤드라인. 그래서 이 제목만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지원자다라고 하는 걸 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헤드라인 쓰시고 그다음에 소제목을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그 뒤에 사례에서 그 제목 같은 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형식일 경우에는 A4 용지 저는 1장 정도면 사실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좀 많이 쓰시더라도 1장 반은 넘지 않도록 쓰시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보통 몇 글자라고 글자 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몇 자 이내 같은 경우는 그거 맞추시면 되는데, 글자 수를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포털에 가면 그 글자 수 세기 글자 수 세기 뭐라고 해야 되냐 그 계산기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작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게 글을 넣어서 이게 또 공백이 포함인지 공백을 제외한 건지 그것도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저는 보통 보니까 한 9에서 본문 같은 경우는 9에서 한 11 정도가 무난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목은 14에서 16 정도. 그런데 이것들을 제가 이제 우리가 작성을 했을 때 9로 작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가 좀 많이 남아요. 그럴 경우에는 10이나 11로 폰트 수를 크게 키우면 돼요. 그렇게 해서 1장 정도가 빽빽한 느낌이 들도록 하고, 내가 11로 작성을 했더니만 뒤에 한 서너 줄이 넘어가요. 이럴 경우에는 폰트를 10이나 뭐 9.5나 이렇게 작게 해서 또 1장 정도를 이렇게 맞추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폰트 수를 좀 조정을 해서 여하간 이렇게 분량이 1장 정도 빽빽한 1장 정도가 하는 게 제일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 역시도 문서는 잘 다듬어서 컴퓨터 활용을 내가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가급적이면 직무 관련 위주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회사가 궁금한 것은 일을 잘할 것이냐 이것이기 때문에 모든 항목에서 직무와 관련되도록 작성을 하시도록 항상 직무 중심적으로 쓰셔야 된다. 내가 성격을 쓰시든 뭐 성장 배경을 쓰든 뭘 쓰든 직무 중심적으로 직무와 관련성을 좀 찾아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회사와의 코드는 어떻게 맞추냐면요. 간단합니다. 우선 회사명을 구체적으로 기입을 하십시오. 자기소개서에서 제가 이번에 귀사에 꼭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 귀사라고 쓰지 마시고 제가 꼭 땡땡 회사에, 제가 꼭 한국 회사에 이렇게 회사명을 쓰시는 것도 이게 바로 회사의 코드 맞추시는 거예요. 똑같은 지원서가 자기소개서가 왔는데 이렇게 회사명을 정확하게 명기한 자기소개서와 그렇지 않은 자기소개서를 보면 채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명을 정확하게 명기한 데가 훨씬 더 조금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나 홈페이지에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단어들을 좀 적정하게 활용을 하신다던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홈페이지에 가면 회사 로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로고들을 활용을 해서 입사지원서의 한쪽에 이렇게 넣는다던가 아니면 뒤에 은은하게 워터마크로 깐다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해서 이 입사지원서는 분명히 당신네 회사에 너네 회사에 지원하는 너네 회사만을 위한 입사지원서고 이력서다, 자기소개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저는 그게 회사와의 코드 맞추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작성을 보면 우선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지원 동기죠. 이 사람이 도대체 우리 회사에 왜 지원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지원 동기를 쓰시기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큰 회사들은 들어가고 싶은 지원 동기가 너무 명백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우리 집에서 좀 가깝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급여가 맞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 동기가 사실은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최대한 직무 중심. 내가 이 직무가 나하고 너무 맞고 너네 회사에서 지금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그 직무 그리고 내가 홈페이지에서 가서 보니까 그 직무 그리고 회사가 추구하는 회사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맞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 회사에 이 회사에 지원한다라는 식으로 좀 풀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당연히 직무와 기업에 대한 조사를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조사를 바탕으로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회사가 규모가 조금 있다 보면은 뭐 찾아보면 최근에 이슈라던가 주력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기사라던가 아니면 뭐 블로그 글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좀 검색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좀 잘 파악을 하셔서 내가 지금 당신네 회사를 충분히 좀 조사를 했다. 거기에 있는 당신네 회사의 어떤 그 주력 사업이라든가 인재상 같은 게 내가 참 나하고 잘 맞는다. 그런 것들을 잘 어필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회사와 업무에 좀 적응을 하고 또 회사의 성장과 이익에 기여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제목을 초심자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셨는데 이분은 원래 간호조무사를 처음 지원하시면서 처음 간호조무사를 하다 보니까 초심자, 항상 초심자가 가지는 그 열정을 내가 잊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에 초심자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글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지원 동기를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짤막하게나마 지금 사례가 있는데 한번 제가 잠깐 시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지금 영상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네, 이렇게 지원 동기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격의 장단점. 성격의 장단점을 쓰실 때 여러분들 본인의 실제 장단점을 쓰시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직무 중심, 직무에 필요한 성격의 장점과 또 그 직무에서 요구되는 어떤 본인의 성격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를 수행할 때 보면 도움이 되는 성격들이 있어요. 자, 영업직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교성이 좋고 좀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도 좀 소통을 잘하고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영업 직무에 조금 더 처음에 적응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본인의
본인이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 위주로 쓰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내향적이고 처음에 사람들 만났을 때 조금 잘 어울리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게 실제 상황, 실제 성격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본인의 단점으로 기술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설사 내가 그런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끈기가 있잖아요. 영업이라고 한 건 굉장히 끈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끈기 있어서 어떤 목표를 한번 설정하면 어떻게든 달성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지금 제목을 보면 맡은 바 업무는 밤새워서라도 하는 끈질김과 책임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작성을 하셨는데, 직무를 수행할 때 도움이 되는 성격을 찾고 지원자의 실제 성격 중에서 그에 해당되는 부분 위주로 작성을 하시고, 또 업무 수행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불리한 성격은 절대로 기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단점은 웬만하면 단점 적지 않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단점을 꼭 적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어떤 개선 노력까지를 포함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직무 능력, 그다음에 직무 경험은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아까 성과 사례 제가 좀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성과 사례를 찾아보시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역량 키워드 같은 게 좀 발견이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역량 키워드를 활용을 했냐면 협상력, 설득력, 영어 구사력. 자, 협상력, 설득력, 영어 구사력은 가장 큰 나의 무기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은 제목을 키워드로도 활용을 하셨었는데,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한 직무 능력으로 협상력, 문제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설득력, 외국어, 구사 능력, 인터넷 활용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고객을 대신해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드리는 구매 대행을 했고, 그러면서 한 번은 해외에서 도착한 물건이 파손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받은 고객이 항의를 했고 환불 조치를 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 지금 사례를 찾아서 사례를 이렇게 직무 능력과 직무 경험에 작성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인턴을 하셨던 무엇을 그 전에 직무 경험이 있으신 무엇이든 간에 꼭 이렇게 어려웠던 상황,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문제 해결을 했던 상황을 찾으셔서 그 상황을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하시는 것, 이것이 직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아주 단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 및 성장 과정은 어떻게 작성을 하시느냐? 이거 역시 직무 관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원하는 직무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이런 내용들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직무, 지원한 회사에 관심을 둔 배경과 함께,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리더십, 인내십, 성실성, 이런 것들이 보통 직무에 필요한 어떤 일반적인 자질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내가 학창 시절에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 항상 에피소드 많이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목을 호기심 많고 도전을 즐기며 최고의 서비스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라고 본인의 학창 시절 및 성장 과정을 적었습니다. 이 친구는 호기심이 많았던 그런 친구였었는데요. 학교에서 연극을 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어떤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알게 됐고요. 팀워크에 대한 중요성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진로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레스토랑에서 직무 경험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에서 직무 경험을 가지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고객을 응대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것에 보람을 많이 느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승무원, 비행기 스튜어디스를 지원하게 된 어떤 과정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창 시절 및 성장 과정을 좀 작성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사례와 함께 항목별 작성 예시를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분 지금 제목이 이렇게 다셨죠. 여객 서비스 넘버원을 향한 날개가 되기 위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지원합니다. 정말 자기 비장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 과정은 새로운 도전, 즐겨라. 그리고 직무 수행 준비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능력이라고 다셨습니다. 큰 제목으로 본인의 메시지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제목, 입사 후 포부에 보면 친절, 신속, 정확한 최고의 승무원이라고 본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제목들을
통해서 소제목들을 통해서 또 요점 정리를 하셨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빨갛게 은은하게 지금 영어로 SHAR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죠? 이게 지금 이 회사의 로고를 워터마크로 깔은 거예요. 이것이 회사와의 코드 맞추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입사후 포부란에 가면 제일 아랫줄에 보면 1964년 창립 이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공 서비스 전문 기업인 어디에서 회사 명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일할 수만 있다면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회사명 정확하게 들어갔죠. 이런 것들이 그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에 드러나면 분명히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회사의 코드를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력서하고 지금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하셨는데요. 송부를 하셔야죠. 자, 송부하실 때 파일명에다가 자, 제가 여기 역지사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역지사지입니다. 또 역지사지 뭐냐? 채용 담당자가 봤을 때 이게 어떤 문서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누구의? 그래서 홍길동, 그리고 보내는 것은 이력서고 영업직에 지원하고 내가 언제 지원하는 날짜, 이름, 그 다음 문서명, 그 다음에 지원 분야, 날짜 이렇게 딱 명기를 해서 보내면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너무 좋겠죠. 너무 좋고요. 그 다음 메일 보내실 때 입사지원서 보냅니다. 첨부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두세 줄 딱 써서 보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귀사 이번 채용에 지원하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몇 줄 이렇게 써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영업 업무 5년간 하면서 충분한 경험과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귀사의 주력 제품인 에어컨에 대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제가 맡았던 주요 제품이었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부하니까 꼭 면접 기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쓰시고요. 그리고 메일 발송을 하실 때 반드시 메일 내용 안에 연락처를 같이 해서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이력서 안에 자기 주소가 전화번호랑 있지만 어떻게 하다가 파일이 첨부가 안 됐거나 또 문서가 안 열리거나 뭐 그런 상황도, 돌발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밑에다가 연락처 보내시고요. 그리고 메일 발송을 하실 때 최종적으로 내가 메일의 제목은 썼는지, 파일은 첨부했는지 꼭 확인을 하십시오. 이것도 서두르다 보면 파일 첨부에 신경을 쓰다가 제목을 놓친다던가, 제목에 신경 쓰다가 파일 첨부를 놓친다던가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발송을 하실 때는 제목, 파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채용 공고가 나면요, 가능한 빨리 입사 지원을 하십시오. 우리가 채용 공고가 나면 그게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기간을 다 들여서 일주일 동안 그 채용 접수 기간을 두고 접수 기간 동안에 다 들어오고 나면 그때 들어온 모든 이력서를 그때부터 살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기업, 좀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채용 공고를 올리고 먼저 들어왔는데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뽑아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면 그냥 가급적이면 빨리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요.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하고 메일 보내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5가지 좀 마무리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입사 지원서는 여러분을 홍보하는 첫 번째 홍보 자료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서류 합격을 해야만 면접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 지원서를 작성을 하실 때 정성스럽게 하셔야 된다. 회사는 어떤 사람 뽑는가? 아까 3가지였죠. 일 잘할 사람인지, 또 조직에 잘 적응할 사람인지, 오래 일할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 입사 지원서에 꼭 잘 녹여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사 지원서 빨리 작성하시라 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지원하는 회사에 맞춰서 내용을 조금씩 맞춰서 맞춤형 이력서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포털 같은 데서 이렇게 클릭 한번 했다고 해서 구직 활동하신 거 아니에요. 항상 어떤 회사에 지원하실 때는 그 회사에 맞추게끔 내용 수정을 하셔서 입사 지원하시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력서를 보내는 횟수는 적다 하더라도 그래야만 더 빨리 면접으로 가실 수가 있고 취업까지 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말씀 드렸는데 오늘 도움이 꼭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원하시는 곳에 꼭 합격하시고 좋은 직장생활, 아주 멋진 사회생활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